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자회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거, 오늘의 식단 메뉴를 짤 수 있는 거, 혹은 어떤 큰 사업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네, 안녕하세요. 월간 교계 이슈픽의 박세범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달로 찾아뵙는 월간 교계 이슈픽인데요. 이번 달에는 특별히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지난달 기독교 반 성폭력 센터에서 이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기독교 반 성폭력센터의 박신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반 성폭력센터에서 교회 성폭력 상담하고 있는 박신원입니다. 교회 성폭력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단지 어떤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교회의 구조 또는 문화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한국 교회의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성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성불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의 현재는 어디까지인지 좀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의도로 계신 교인 800여 명 그리고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에 관련된 포럼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는 조금 의외인 결과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언론에서 드러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번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단순히 이제 목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그 성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어떤 수치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교인은 한 28% 정도가 됐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교인도 20%나 되더라고요. 일반 교인분들, 일반 성도분들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성폭력 하면 주로 목회자나 교회 안에 리더 그룹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많이 주목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힘의 균형에 의해서 그루밍 되어져서 일어나는 그 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하고 피해 시간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피해가 이루어지는 등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에 많이 집중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는 항목에 따라서는 그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가해자로 90%까지 일반 교인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은 사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인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네.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 목회자들은 90% 이상이 이런 성인식과 혹은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네. 일반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6% 정도만이 성폭력과 관련된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교회에 성폭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럽고 이것들을 직면하는 순간 그럼 나는 교회를 왜 다니지? 혹은 교회는 어때야 하지? 에 대한 다양한 그 질문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그 공동체의 도덕성이나 윤리성,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보다 오히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에 대한 것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네. 대한 교육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네. 혹시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알게 될까봐, 전도에 방해가 될까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두려운 마음은 이런 문제를 오히려 숨기고 은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물음이 있으신 것 실효성에 같아요. 대해서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성폭력 교육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실제로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 교육이 일방적으로 어떤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든지 여성에게 또 다른 여성성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의 경우 이것이 정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성폭력으로 느껴진다라고 네, 이루어지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성폭력들이 과연 이제 민주적으로 정말 잘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네. 대한 의문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뭔가 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그게 혹여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반 교인분들은 쉽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목회자 성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오셨는데요. 그 목사 스스로가 이런 그 성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런 많은 응답을 하였다고 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성범죄를 일으킨 이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예를 들어 뭐 목사직을 제명시킨다. 이러한 어떤 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약간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설문 내용 중에 네네네. 한국 교회의 성범죄 대처 시스템에 이제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목회자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목회자를 치리하는 데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 이제 지원을 하면서 노회나 교회나 이제 교단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치리를 요구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응답 중에 하나가 다른 목회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목회자가 됐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목사직을 잃으면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목사에게는 굉장히 공감하는 반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 피해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냥 수치스러울 것이다. 부끄러울 것이다. 그냥 힘들겠지라고 그 표현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편중된 공감 능력 혹은 좀 이런 공감에도 차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목사에게 조금 더 공감된 입장에 서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누군가를 치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요구가 언제든지 자기에게도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규정하는 그 규정이 결국에는 자기도 규정받아야 되는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제된 개편이나 약간 이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으로는 좀 그 출석교회의 그 남녀 그 역할 구분에 대한 그 항목들도 있었어요. 응답을 보니까 이제 주요 의사결정을 남성들이 한다라는 질문도 있었고, 남성들이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같이 동등한 어떤 지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좀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어떤 의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매년 이제 저희 교단총회 가지만은 교단 안에서는 사실 그런 교회에서의 응답만큼이나 그런 어떤 성평등한 어떤 총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좀 팀장님은 이러한 응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처음 보고는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대답과는 달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 목회자님들도 교회가 성평등한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네. 결과를 보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랬을 때, 네.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평등하다라는 네. 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냥 성평등한 것, 이것이 좋은 것이,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눈에 보이는 이런 피해가 없으니까 라고 평등하다라고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내용 나이별로 좀 살펴보면 5, 60대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남성이 맡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유독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제 5, 60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경험하고 양육 이후에 경력 단절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굉장히 많이 제한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줄어드는데 교회에 보면 5, 60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뭐 바자회를 한다든지, 섬김을 한다든지, 이제 가정생활, 가정주부로서, 전업주부로서의 생활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니까 더 평등한 곳이 아닌가라고 인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을 네.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당회 안에 네. 여성이 함께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 결과는 네. 조금 더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의사결정을 참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여성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미 제한이 정해 있다는 거죠.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자회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거, 오늘의 식단 메뉴를 짤 수 있는 거, 혹은 어떤 큰 사업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이미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때 네. 굉장히 세부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네.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좀 이것은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유의미한 결과다,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을까요? 그런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잖아요. 저희 이제 설문 중에 설교에 관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 차별적 표현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데 개신 교인은 84% 정도가 네. 혹은 목회자는 88%까지 네. 차별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제 교인들이 들었을 때도 차별적인 표현이 없다.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제 성평등한 설교를 다들 하시고 네. 듣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이어지는 질문 문항에 있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성평등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혹은 여성은 순종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 네. 교회에서 여성 리더는 부드럽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또는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따로 분리되어 있다. 혹은 남성은 여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여서 조심해야 한다. 여성은 현모양처가 돼야 된다. 라는 이런 실질적인 문항에서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설교 내용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추된 적이 있다. 라는 것들이 뭐 각각 40%에 가깝게까지 20%에 40%까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앞선 설문 내용은 좀 다르네요. 네, 여전히 그래서 어떤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조사에서 모두가 성평등하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성평등이 구체적으로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그냥 당연하게 들었던 것,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말했던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겠지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기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좀 낯설게 바라보는 것, 이런 연습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누군가에게 차별적인 언어는 아닌지, 불편감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화는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평등한 문화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 결과들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진행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이번 어떤 결과들을 좀 발판 삼아서 어떤 교회 안에 여자와 남자 그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성평등한 어떤 교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연대도 기반세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박시영 팀장님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년 2022년에 또 새로운 월간 교계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